The back and forth has got me so messed up. Don't ignore the signs. We've had enough of the whole damn thing that we got going. You hold the strings. 일단 제냐타는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서브 힐러 중에서도 공격형 서브 힐러에 속합니다. 공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변수를 먼저 만들어내거나 화력적인 면에 보조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평타는 파괴 기술로 데미지가 48입니다. 힐러 중에서는 가장 공격력이 높으면서 대인 공격력 혹은 대인 전투에서 발군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제냐타. 그리고 두 번째, 부조화의 구슬입니다. 부조화의 구슬은 행복한 상대한테 있어서 25%의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즉 그러니까 파괴의 구슬을 걸린 적한테 공격하면은 60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이거. 체력 200 영웅 기준으로 총 5발을 대충 꽂아 넣어야 200 영웅들을 잡을 수 있는데, 부조화를 붙게 된다면은 4발로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잡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이제 하변상이 아니라 고변산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시메트라 이런 잠시 포탑 같은 게 상대가 이제 내가 나노 강화제라던가 혹은 버프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 데미가 세지진 않아. 하지만 제냐타를 이제 사용하게 된다면은 막고 있는 대상이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거. 이건 토르비온 포탑도 마찬가지. 그런 장점이 내가 아니라 이제 모든 아군들이 이 부조화를 붙은 애들을 포커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제냐타가 가만히 있어도 아군들이 대신해서 때려줄 수 있거나 혹은 제냐타가 다른 적을 먼저 보고 있더라 해도 우선적으로 이제 포커싱 해야 되는 부조화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부조화의 구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조화의 구슬도 같이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붙이고 난 다음에 시야에서 2초 정도 사라지면은 풀리게 됩니다. 대신 조화의 구슬은 3초 사이가 있다. 조화의 구슬의 힐량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정확히 수치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제냐타를 플레이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기술은 부조화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패시브 중에 하나가 이제 스냅킥은 총 45 데미지로 부조화가 붙으면은 약 58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총 45의 데미지를 입히면서 상대를 이제 밀쳐낼 수 있는, 이게 제냐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공격력은 강하지만 상대 이제 암살자들의 위협에 매우 취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상대가 디바나 시그마 같은 애들이 투사체를 막는 매트릭스라던가 키네키 소나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근접 공격인 스냅킥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방벽을 들고 있는 라인하르트도 포함해서. 그리고 초월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이동 속도가 50% 빨라지면서 범위 내에 있는 아군에게 초당 300의 힐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이 있고, 분류상 수비공으로 분류가 되며 변수 차단이 가능한 공격형 힐러라고 볼 수 있다. 제냐타의 스타일은 이렇게 완료가 되고, 제냐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부조화가 아니다. 왜냐? 제냐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초월인데, 초월을 얼만큼 빨리 모으냐에 따라서 제냐타의 존재 가치가 있고 없고가 달라져. 그 기술을 빨리 모으려면 상대에게 입히는 데미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모든 제냐타들이 아무리 데미지가 강하다고 해도 특정 포킹을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기 힘들 수밖에 없단 말이지. 특히 난전일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데미지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는 데미지 혹은 상대의 암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냐타가 프리딜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플랭킹이라고 하는 특정 테크닉을 통해서 빠르게 궁극기를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제냐타는 딜을 빨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궁극기 채우기도 힘들고, 딜을 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된다 라는 그거를 이제 많은 불만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딜뿐만 아니라 이 제냐타의 조화도 상당한 궁극기 수급이 되는 기술이 보면은 이제 빠르게 그 궁극기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힐량에 비해서 궁극기가 아주 빨리 올라가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데미지를 안 넣고 내가 딜을 넣지 않고 있어도 이 조화의 구슬은 계속 힘들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주는 거예요. 조화의 구슬이 항상 힘에게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부대라도 상대에게 부조화를 붙이고 데미지를 입혔을 때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화의 구슬은 계속 피해를 입은 아군에게 돌아가는 동시에 제냐타는 상대 딜라인을 멀리서 포격을 한 대씩 때려준다는 느낌으로, 혹은
들어오는 탱커들한테 부착을 해서 탱커가 이제 피격시 받는 궁극기 게이지가 많이 적은 만큼 부조화를 붙이게 되면은 아군이 들어가는 데미지도 늘어나니까 아군의 궁극기 게이지까지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냐타의 스킬에 대한 이해고, 그러니까 제냐타는 항상 아군 힐러의 곁에 있으면서 아군에게 언제든지 이제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왜냐? 제냐타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아군 케어 힐러가 제냐타를 보조를 해줘야 된다. 둘째, 그 아군 힐러를 너무 맹신해가지고 과감하게 플랭킹을 돈다던가 그런 행위는 너무 남용하면 안 좋다. 그리고 항상 조화는 돌아다녀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부조화의 우선순위는 먼저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가장 먼저 부조화를 붙여야 되는 상대는 나를 물러오는 상대. 나를 물러오는 상대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붙여야 되고, 두 번째는 대치를 하고 있는 탱커. 대치를 하고 있는 탱커한테 부착을 해가지고 우리 탱커가 그 상대 탱커를 상대로 가장 조금 더 딜적인 우위를 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서브 딜러나 아군 이제 탱커가 진입을 할 때 그때 이제 아군의 딜라인에게 부조화를 붙여가지고 빠르게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게 제냐타 플레이의 가장 기본.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요번 맵은 쓰레기촌 같은 맵은 이제 첫 경유지나 두 번째 경유지 때는 이제 2층에서 포킹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는 탱커들을 압박하고 강한 화력으로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제냐타는 또 아나랑 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아나의 힐벤과 더불어서 제냐타 조합이랑 부조화로 상대를 잡아볼 수 있게 해보자고. 또 제냐타한테는 이제 제냐타랑 어울리는 딜러가 있는데 이제 옆으로 도는 서브 딜러랑도 제일 잘 어울리고, 혹은 이제 아나가 직접적으로 힐을 하기 힘든 저격수의 측면을 봐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물론 이제 같이 앞에서 이제 탱커의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메인 딜러에게도 가끔씩 붙여주는 게 좋고, 제일 처음 우리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힐러들한테 제일 먼저 조화를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뒤에 상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위도우가 왼쪽 1층에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때 데미지를 들어가는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상대의 위치를 알면은 플랭킹을 돌아서 이득을 보는 거지. 계속 조화를 돌려줘. 조화를 계속 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헤드를 아주 한 발 한 발 박아주면은 상대는 살려고 이제 저거 레미시트 폼을 꺼낼 수밖에 없지. 살려고. 그리고 왼쪽에 지금 소전이 보였잖아. 그러면은 이쪽에 벽에 껴가지고 왼쪽을 예의주시해주고 시그마랑 같이 당겨주는 거죠. 지금 이제 아나가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아나가 잘 살았다. 근데 이거 천천히. 그리고 이거 시그마 켜고 해. 시그마. 위도우는 지금 헤드 두 방이면 죽어요. 왜냐? 헤드샷 데미지가 96이기 때문에. 한 대만 맞아도 반피 이상 깎이지. 정커킹도 똑같아. 어려울 거 없어. 정커킹도 결국엔 머리 한 방 한 방을 잘 맞추시면 되거든. 위도우가 일로 뺄 텐데. 좋지. 나이스. 좋아. 이런 식으로 조화는 계속 돌려줘야 돼.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초월을 쓸 필요가 없어서 딱히 초월 타이밍이 없었지. 그래서 아껴놓은 거고, 우리 이제 이렇게 초월로 카운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아군 탱커의 유지력이 딸릴 때 그때 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토르비한테 먼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조화와 힐벤을 같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들은 이제 화력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이쪽에 음파가 박혔으니까 도망가자. 오케이. 빼는 게 낫지. 하나, 둘, 3, 4, 5. 너무 잡아버리지. 나는 발소리가 안 들리는 캐릭터지만 넌 소리가 들리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럴 때 이게 열릴 때까지 기다려줘. 토르비언 어그로를 끌고 있잖아. 지금은 기다려줘야 돼. 지금은 기다려준다. 그리고 2층을 같이 먹어. 2층을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땡겨줌. 저 새끼를 먼저 잡을 수 있도록. 오케이, 이거 뽕 뺐잖아. 뽕 빼면 이득이지. 그런데 우리 윈스턴 살았지? 이런 식으로 2층을 먹어주는 게 좀 더 이득이에요. 사실상 톡톡 톡 안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 무조건 시켜줘. 나이스. 와우, 잘 쏘는구만. 이런 식으로 2층을 먼저 먹어주는 것도 좋지. 2층을 먹어주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딜러들이 좀 더 데미지를 잘 입힐 수 있도록 각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보면 지금 공격력 거의 1043이잖아. 그만큼 우리 딜러들이 딜 넣을 수 있는 각을 넓혔다 이거지. 아, 지금이야. 위도 위치부터 파악해. 부조아 부시고 무조건 탱커부터 맞아야 된다. 탱커부터 맞아야 돼. 탱커부터 원쪽 봐주면서 바세온. 그렇지. 그리고 뒤에 어디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다음 턴에 EMP 들어온다는 사실. 다음번에 EMP다. 조심해야 돼. 집중하면서. 쟤네들 이제 대치하면서 올 거야. 그러면은 사이드에서 아마 EMP 콜 들어올 거거든. 그때 노려야 돼. 2층 먹는다 얘네들. 브리테 그렇지. 아나 와, 아나 살렸다. 와, 나이스. 와우, 아나.